자, 금리와 환율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있고 양적 완화가 있잖아요. 양적 완화 또는 축소를 해요. 축소.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죠.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저런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그것은 이제 금융적인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치거든요. 이 통화량을 조절할 때 빠르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양적 완화라든지 양적 축소를 하면 통화량의 조절이 실물 경제에 금방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돈을 곧장 찍어내면 그게 파급 효과가 6개월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속도가 딜레이가 걸립니다. 금리를 변화시킴으로써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통화량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에 대한 물가가 바뀌고 수출에 대한 물가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을 조정을 함으로써 통화량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약 최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뭐 곧장 올라간다. 그것은 이제 은행들이 그냥 곧장 올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화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애벅 걸린다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해만 지금 3차례인가요? 3차례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런 3차례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양적 완화도 3차례를 했어요. 버냉키 시대부터 자네델런까지 올라오면서 1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15년이죠. 버냉키가 연임을 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지금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미치도록 그렇게 빠르게 점진적인 금리 인상 하느냐거든요. 돈을 많이 찍어냈으면 그에 따라서 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잖아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엔화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엔화와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로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리 환율이 지금 얼마예요? 환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뭐, 지금 여기 1130은 나와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오늘 지금 현재, 자, 1130원, 1130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엔화는 얼마입니까? 엔화는 110엔이에요. 110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1130원일 때 강달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강달러라고 할 때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2016년대 박근혜 정부 때는 12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금리 인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 보세요. 1170원대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150원에 1130원 이 사이가 무역이 가장 잘 되는 시기입니다. 수출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무역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율 그 가격대가 1130원, 1150원대예요. 여기서 좀 더 높아져 버리면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고 지금 이 가격대만 유지하면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화학도 좋고 모든 이런 전반적인 수출과 수입에 대한 게 균형을 맞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환율이 1130원대 머물러 있는데 금리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논란에 대한 조장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금리 인상을 안 하냐, 소수의견 있었다, 뭐 했다, 계속적으로 논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호기심을, 조회수를 클릭시키기 위한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 연말까지도 가능할까?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남습니다. 연말이 돼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수 의견은 있겠지. 하지만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상식은 조금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리에 대한 동결이 됐는데, 이 동결에 대해서 또 한편에는 또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경제 시장에도 영향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일 확률이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금리 동결은 저는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금리가 옮겨졌을 때, 금리가 인상이나 인하가 되었을 때 뭐가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